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과학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동영상 수업을 하는 건데요. 네, 제 1차 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다 받으셨죠? 네, 과학 1 과학책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학책을 펴보시면 첫 장에 이렇게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한번 읽어볼게요. 차례는 우리 과학은 단원이 총 4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건 로마자인데요. 로마자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쓰는 거, I처럼 돼 있죠. 요게 1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1. 그리고 그럼 얘는 2겠죠. 2개. 우리 시계에 이런 시계 있죠. 여기 2개가 이렇게 있으면 2. 네,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3. 3개니까 3이죠. 3. 얘는 4는 이렇게 됩니다. 4는 이거 일자 하나 하고요. 이렇게 V자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 이게 4. 이렇게 총 4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과학이. 그래서 4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생명과 건강 이런 단원입니다. 1번에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은 지구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 가서는 힘과 에너지라는 이런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4단원에서는 우리가 물질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물체 많이 보이시죠? 네, 그런 모든 물질과 물체에는 어떤 저기가 있는지 그 상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생명과 건강 1번 1단원의 첫 번째 단원에서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4쪽이네요. 4쪽 이렇게 큰 제목이 있습니다. 1하고 생명과 건강 이렇게 돼 있죠. 생명과 건강. 그래서 생명과 건강에는 뭐가 있냐면 식물의 구조와 분류가 있고요. 식물은 다 아시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잖아요. 생물에는 그 식물을 말합니다. 뭐 풀부터 뭐 나무, 꽃 이런 게 다 식물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식물의 광합성과 증산작용이라는 단원으로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보세요. 6쪽으로 가주세요. 자, 1번 1단원에 식물의 구조와 분류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1번 작은 1번이고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물을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또 뭔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자, 차 한잔 하면서 생각 열기 이게 있네요. 생각 열기. 머리, 어깨, 무릎, 발이라는 동요가 있다. 네, 이건 노래 다 아시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동요예요. 네, 그 노래 가사처럼 사람의 몸은 머리, 몸통, 팔,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머리도 있고,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식물의 몸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식물들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러지만 식물에 대해서 식물을 노래한다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랬어요. 우리 식물은 주변에서도 너무 흔하게 매일 보시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친근하시긴 할 거예요. 낯설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교과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봐야죠. 나무. 하나 이쪽은 꽃이 달려있고 요건 열매가 달려있고 여기는 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땅에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파릇하게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새싹이 밑에 뿌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도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리고 자꾸만 퍼져나가요. 줄기도. 그리고 꽃이 달리고요. 잎사귀가 이렇게 막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네, 꽃이 지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열매가. 아이고, 사과인지 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네.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목표는 뭘까?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뭐를 과연 배울지 볼게요. 식물의 구조를 구분하고 각 구조의 기능을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식물의 구조를 구분하고 각 구조의 기능을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식물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보고 그 구조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배우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식물을 구조와 관련지어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식물은 어떻게 뿌리가 있고 꽃이 어떻게 피고 이런 이제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걸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쪽으로 가시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식물의 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식물의 몸은 어떤 구조로? 사람은 머리, 어깨, 무릎, 발, 뭐 이렇게 몸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계속 볼게요.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큰 나무나 작은 풀 또는 다른 물체를 감는 덩굴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어이구야 막 엄청나게 울창하네요. 떡갈나무랍니다. 이것은 떡갈나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 반면에 또 아이고 요건 할미꽃인데요. 네, 풀에 들어가요. 할미꽃이 풀에 들어가서 네, 수줍은 듯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할미꽃이래요. 이렇게 숙이고 있어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그림은 칡인데요. 요거는 또 덩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다 이렇게 큰 나무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안전뱅이로 허리 꼬부라진 할미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 막 칡덩굴처럼 덩굴이 막 이렇게 해서 엉켜져 있어요. 막 그쵸? 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이처럼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식물의 몸은 기본적으로 뿌리, 그리고 줄기, 그 다음에 잎, 꽃, 열매 이런 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모습들은 틀리지만 다 이렇게 자세히 이게 관찰해 보면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뿌리는 다 있고요. 줄기도 다 있고요. 잎도 다 있고요. 꽃, 열매, 네,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네, 그다음 그 밑에 또 보시면 식물의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의 구조, 여기 식물의 구조 있죠? 자, 이게 꽃 한 송이, 아니, 고추나무 같으네요. 고추. 응, 고추인데. 자, 맨 처음에 볼게요. 여기 꽃이 하얀색이죠? 하얀 꽃이 피었어요. 얘는요, 꽃은 생식의 역할, 생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후손을 왜 이렇게 자꾸만 낳잖아요. 번식을 하잖아요. 그쵸? 사람은 아기를 낳고, 네, 얘네들도 꽃이 이렇게 씨앗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어, 역할을 합니다. 생식의 역할. 그 다음에 열매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열매는 씨앗을 보호합니다. 이 고추 안에 씨가 있죠. 그래서 보호해요. 그 다음에 씨앗을 퍼뜨려요. 또 얘네들은 씨앗을 또 퍼뜨립니다. 여기저기. 그 다음에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식물체 지지. 식물체라는 것은 이 고추나무를 이렇게 줄기니 이게 뿌리죠. 이렇게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지지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하면 뭐 비바람이 오고 해도 쓰러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지한다. 그 다음에 물과 양분을 흡수한다. 네. 뿌리에 물을 주면 뿌리가 다 뿌리에 스며들어요. 이렇게. 뿌리에 다 스며들어서 얘가 저장을 합니다. 또 양분을. 여기다 저장했다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쫙 올라가서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양분들 저장하고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 그걸 한다.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어요. 고추잎. 예, 고추잎은 이게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햇빛 있죠? 햇빛 우리가 매일매일 햇빛이 태양이 뜨죠? 햇빛 그 다음에 그리고 물 있죠. 물을 주죠. 우리가 밭에 물 주잖아요. 그랬을 때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예.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있으니까 얘가 세 가지가 모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은 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얘가 합해져 가지고 영양분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파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파리는 또 증산작용을 합니다. 물을 밑에서 너무 막 물이 많으면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고 물을 여기 골고루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작용. 그래서 호흡작용. 이파리로 숨을 쉬죠, 식물들은. 그래서 우리는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내쉬고 이런 호흡을 하지만 잎사귀가 식물은 잎이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막 했네요. 줄기는 식물체를 지지합니다. 네, 뿌리가 물론 지지를 하지만 땅 위에 나와 있는 이 줄기도 지지하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지지를 하죠. 줄기가. 그 다음에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로 줄기를 이용합니다. 줄기를 통해서 뿌리에서 저장했던 물과 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예,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잎사귀나 꽃에 전달이 안 되겠죠.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다 이동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속도로, 뭐 도로나 마찬가지죠. 도로를 통해서 여기저기 가잖아요. 음. 그리고 줄기에도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양분도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에도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또 먹는 식물 채소도 있고요. 줄기를 먹는 채소도 있고요. 잎도 먹고요. 다 각각 다 영양소가 있습니다.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8쪽. 8쪽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식물의 뿌리는 식물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네. 이 지금 이제 나온 이 지금 읽는 내용은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다 이렇게 했던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는 걸로 할게요. 보세요. 자, 역할을 한다. 식물체를 지지한다. 뭐가 그렇다고요? 네, 뿌리가. 그리고 또 찾으셨나요? 또 여기 읽을 차례예요.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저장한다. 네, 아까 여기 나왔었죠? 전에 그림에서 양분을 흡수해요. 뿌리가. 그리고 저장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입니다. 줄기. 뿌리는 끝났고요. 줄기는 식물체를 지지하고 얘도 식물체를 지지합니다. 딱 버틸 수 있게.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으로 이동하거나 잎에서 만든 양분이 뿌리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아까 줄기를 통해서 길의 역할, 도로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잎입니다. 네. 잎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작용. 네. 좋은 산소는 흡수를 받아들이고요. 이산화탄소는 방출합니다.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방출은 내보낸다. 그러니까 식물이 호흡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처럼. 우리도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속에서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나쁜 공기는 걸러서 밖으로 내뱉고 좋은 공기 산소를 많이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 걸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데 식물은 잎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 특히 포도당을 만든답니다. 포도당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광합성 작용. 예, 광합성 작용 아까 설명드렸죠?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세 가지가 있으면 광합성이 돼서 영양분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 이렇게 이파리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되네요. 자, 식물에도 번식을 위한 생식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꽃이다. 네, 꽃이에요. 네, 우리가 인간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손들을 낳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식기관이 이제 바로 꽃이래요. 식물은.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수술의 꽃밥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붙은 후 암술 아래에 밑씨가 있습니다. 밑씨. 그거와 결합하는 수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소리예요. 수정은. 만나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식물로 자랄 수 있는 종자, 씨앗이 만들어진대요. 새로운 식물로 자랄 수 있는 종자, 씨앗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이제 꽃을 했으니까 열매 할 차례예요. 열매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종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종자를 보호하고 종자는 뭐예요? 씨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벼나 보리도 꽃을 피우며 우리가 먹는 곡식이 그 열매에 해당한다. 네, 우리 벼나 보리도 꽃이 피어요. 저는 벼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보리는 본 것 같아요. 보리도 꽃을 피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제 벼도 생기고 보리가 이제 생기는데 그건 우리가 곡식이라고 부르면서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열매.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이 또 있네요. 꽃의 구조. 예, 꽃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겉에서 봐도 조금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하게 아주 크게 좀 보면은,
꽃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받침이 있네요. 이렇게 꽃받침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꽃받침 이렇게 턱에다가 손을 갖다 대죠. 꽃받침 해서요. 그러면은 양손을 이렇게 받침을 해서 꽃받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꽃받기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씨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네요. 미씨가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미씨가 들어있고요. 이게 바로 씨들이 살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씨방이라고 해요. 식물 그 밑에 이렇게 수술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는 눈으로 다 보여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막 꽃가루 날리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여기 꽃가루 이런 데서 막 무슨 분가루 같이 막 꽃가루가 날립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요게 뭐 바로 뭐냐면 여기 위에 붙은 동그란 요 붙은 거는 암술머리라고 해요. 암술머리. 그다음에 여기 줄기 요거는 암술대예요. 그래서 여기 암술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거 이렇게 핫도그 같이 생겼네요. 핫도그. 네. 이거는 수술이라고 해요. 수술. 그러니까 요 조그만 거는 암놈이야. 말하자면 암놈. 예, 암컷이에요. 암술. 그리고 수술은 이제 남자를 말하죠. 순놈 하잖아요. 수놈. 수술은 요게 바로 꽃밥이래요. 꽃밥. 꽃밥이 핫도그 같이 생긴 요 주황색 요게 꽃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줄기 요게 이게 요거는 수술대. 예, 순놈에 그 수술이 붙어 있는 대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빨대, 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꽃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잎이죠. 이거는 꽃잎은 다 아시고, 예, 꽃잎은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씨앗이 종자예요. 바로 씨앗을 말하죠. 씨앗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실게요. 우리가 먹는 식물은 어느 부위일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반찬으로도 해 먹고, 과일로도 먹고 하는데 어떤 부위를 먹게 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그렇죠. 자, 고구마와 감자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식물체에서 해당하는 부위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뿌리에 그 영양분을 저장한다고 해요. 고구마는 뿌리를 캐는 거죠. 그 다음에 감자는요, 줄기예요. 달라요. 감자도 뿌리같이 생각이 되시죠? 근데 줄기에 영양분을 저장해서 얘가 영양분이 저장하니까 얘가 이제 막 살이 토실토실 쪄서 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줄기예요. 줄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감자 줄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채소가 식물의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해먹는 음식 재료입니다. 자, 뿌리 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이렇게 써 있죠? 뿌리를 먹는 거 당근이 있습니다. 예, 요게 윗부분 요거는 버리고 당근 밑에 뿌리만 먹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도라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라지도 위에 잎도 있고 막 꽃도 피고 하잖아요. 보라색 꽃. 그렇지만 먹는 거는 도라지는 뿌리만 먹는다. 그 다음 줄기를 먹는 채소가 있습니다. 줄기는요, 아스파라거스라는 이게 이제 서양 요리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긴 하는데 아주 보편화되어 있진 않아요. 막 수시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이제 저기 식물 채소 아니고요. 아니다 보니까 아주 가끔가다 먹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아스파라거스라는 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옆에 거는 죽순입니다. 죽순은 뭔지 아시죠? 대나무 순. 네, 죽순 요리,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잎을 먹는 채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추 우리 굉장히 많이 먹죠. 김치부터 해가서. 그 다음에 시금치도 이파리를 먹습니다.
배추도 이파리를 먹지요. 그쵸? 꼬리는 좀 많이 잘라내요. 근데 꼬리에도 또 영양분이 있다고 요즘은 꼬리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여기 대공.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채소를 어느 부위를 먹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요, 생각 넓히기입니다. 생각 넓히기. 자, 구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구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 뿌리, 줄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식물들이 뭐가 있냐면, 자, 선인장이죠.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인장의 가시는 잎이 변한 거래요. 와, 대단하죠? 잎이 어떻게 이렇게 가시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건조한 사막에서 물의 증발을 막고 다른 동물에게 뜯어 먹히는 것을 막는데 잎보다는 가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와, 네, 좀 짠하네요, 그렇죠? 예,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선인장 가시를 이렇게 발달을 한 거예요. 가시가. 예, 이게 원래 이파리였대요. 잎사귀. 예, 그런데 가시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 이제 있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려고. 네, 선인장 그랬고요. 그러니까는 가시가 뭘까 그랬는데 잎이래요. 잎이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개구리밥이에요. 개구리밥이라고 우리 연못에 많이 떠 있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개구리밥 뿌리 이렇게 있어서 요 원안에 든 게 개구리밥 뿌리 요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구리밥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논이나 연못에 떠 있는 개구리밥. 부평초래요. 부평초 어려운 한자어로 개구리밥을 부평초라고 부른답니다. 개구리밥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꼭 잎처럼 보이지만 줄기와 잎이 분화하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분화는 서로 이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하도 오랫동안 붙어 살아 있어서 줄기인지 잎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파란색이니까 쟤는 잎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는 사실은 줄기에서 잎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거기 개구리밥 봤고요. 그 다음에 새삼. 예, 새삼이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상으로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치 실이 얽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새삼은 기생식물이다. 기생식물은 뭐냐면 어떤 식물에 이렇게 얹혀 사는 거야. 우리가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 우리 몸속에도 기생충 있잖아요. 회충이나 막 요충 이런 거는 어, 자기가 이렇게 따로는 못 살고 꼭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붙어서 살잖아요. 기생해서 사는 거를 우리가 기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 보면 새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계속 읽고 있어요. 자라면서 덩굴 줄기가 주변 식물을 감고 그 식물의 줄기에 붙어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뿌리와 잎이 퇴화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예, 예, 실이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덩굴 줄기 이런 줄기들이 주변의 식물을 막 나무 같은 거를 감아버린대요. 칡처럼. 그래서 그 식물의 줄기에 붙어서 그 식물에 이제 물도 뺏어 먹고 양분도 빨아들이는 거죠.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아까 선인장처럼 이파리가 가시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식물에 붙어 갖고 먹고 사니까 뿌리하고 잎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실처럼 이런 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물에 이렇게 기생해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얘는 식물은 네, 그러니까 별식물이 다 있죠. 저는 새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봤어도 아마 새삼이라는 것을 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괜찮죠? 네, 과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가끔 이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단원도 있긴 한데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소재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방송 동영상 보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